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인하대학교 그 논술 문제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자 이제 2025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하대학교 논술 시험이 70%고요. 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논술 전형에서 응시하기가 참 좋은 과목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 수업 일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이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선적으로 인하대학교 그 논술 부분이 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총 458명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 이제 경영학과가 19명 굉장히 많고요. 다음에 아태물리학도 이런데 10명이라든지 다음에 행정학과 10명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요즘 문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가 8명이고 또 경제학과 11명 그리고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라는 특이한 과가 14명이 굉장히 좀 많은 수를 뽑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 마찬가지로 문과에서 요즘 많이 지원을 하는 과인데요. 여기도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 최근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는 SNS에 관련되는 거, 다음에 2021년도에는 기본소득제도, 2022년도에는 능력주의, 2023년도에는 차등적 증세, 이런 것이 저출산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작년 2024년도에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근거로 한 행동 책임, 또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가 발전, 이렇게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들을 핵심 주제로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의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도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을 인하대학교에서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팩트 체크를 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그 논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고요. 한번 2025학년도 논술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문을 읽느라고 굉장히 좀 많이 버거우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문이 이렇게 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문 속에서 충분히 추론을 하라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우선 문항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밑줄 친 A의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자, A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A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A는 바로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성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 즉 증진이냐 아니면 침해냐, 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를 고르고요. 이 고른 것에서 나에서 말을 활용해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고, 정당화에는 자신이 주장, 또 주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론. 자, 이렇게 자신이 주장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은 주관적이겠죠. 이런 주관성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제 인용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견해를 쓰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되 재반론에는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하지 말 것, 앞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기술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 지문에 나와 있는 증진이냐 침해냐, 이 부분은 아마도 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인터넷 확대가 공유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 지문을 살펴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나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 지문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하는
필터 버블이라는 것과 인식적 방향실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필터 버블과 인식적 방향실은 필요한 정보에 이르는 길을 막는 주요 방해물이다. 필터 버블은 정보를 누락시켜 이용자의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되도록 억제한다. 그래서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용자의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는 것. 다음에 필터 버블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인식 주체 당사자의 심리적 기제. 그래서 심리적 상태 때문에 필터 버블이 생긴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요소는 필터 버블이 생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렇게 타인에 의한 정보 지형의 변화이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지문에서 보여주고 필터 버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인식적 방향실에 대한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식적 방향실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법한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겠는데요. 인식적 불신화와 불일치 강화이다. 인식적 불신화는 반대 의견을 내어놓는 집단을 일관성 없고 사악하다고 믿게 해 그 의견이 신뢰성을 저해시킨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지구 구용론자들을 비난하는 지구 평면론자들의 주장은 인식적 불신화의 예이다. 불일치 강화는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찬성 주장을 신뢰하고 반대 주장을 불신할 근거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판례를 언급하며 이 사실이야말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절박한 시도이며 지구 구용설을 신뢰해서는 안 될 강력한 증거라고 지구 평면설 집단은 주장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 지문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유를 했을 때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부분에 관련된 글이었고요. 다음 지문 다 글을 한번 보시면 자, 벤담, 공리주의자였던 벤담입니다. 벤담이 설계한 원형 과목 판옵티콘과 오웰의 공상과학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훈육 대상자에 대한 강제적 통제 기반을 둔 감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 강제적 감시는 감시자가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뿐 아니라 늘 감시받고 있다는 가상의 공포를 주입함으로써 규율을 내면화하도록 인간의 의식과 심리를 억압한다. 그러나 판옵티콘이 감시와 공포뿐 아니라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통해서도 대중 통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는 국민의 생활, 행동, 말, 나아가 생각까지 통제하는 일종의 기술 전체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일부 국민만 강제적 감시를 당한다. 감시를 위해 24시간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이 설치를 필두로 모든 매체 기록물에 대한 사실과 조작과 언어 통제가 동원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와 통제는 인구의 20%에 불과한 두뇌 역할을 하는 지배계급과 이들의 수족인 중간계급, 당의 13%를 대상으로 한다. 자, 빅브라더는 모든 방과 거리마다 걸려있는 텔레스크린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 감시하고 지령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것은 이들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오히려 당원에게 금지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자유가 허용된다. 이들에게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당의 엄중주의가 강요되지 않으며 원하면 이혼도, 음주도, 종교활동도 허용된다. 자, 그래서 프롤과 동물은 자유롭다는 슬로건은 다수에게 적용된 우민화 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다음 바우만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은 계획적인 강제나 공포 없이도 쉽게 통제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쾌락, 이익, 안전을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은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율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자, 향후 요 밑에 나와 있는 지문도 대부분 비슷한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의 확대를 그닥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라짐은 모든 일상의 정보 시대는 오늘날 인간의 이동은 여러 방면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가고 있다. 자, 비일비재한 이동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뜻밖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넘어서게 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소설 네트워크의 성장은 현대인들에게도 특정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의 머나먼 공간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 결과 증대된 이질적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접촉과 다양한 정보의 획득은 규율이 우선인 공적 영역보다 개성 중심의 사적 영역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관계망이 과거처럼 인접한 시공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시공간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모빌리티, 즉 이동성이라는 신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 때 겪었던 비대면을 통한 세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랜선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라글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랜선 여행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확대돼서 이러한 인간관계 및 사회현실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초연결지능 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새롭게 생겨난다. 그래서 초연결지능 혁명. 이 용어는 전자 시스템이 실현하는 모빌리티, 이동성, 곧 이동성의 속성을 빠짐없이 포괄한다. 모빌리티에 의해 실현되는 네트워킹의 논리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과 더 넓은 파급의 효과 등을 넣을 수 있다. 그 결과 모빌리티 시스템은 사람, 사물, 정보를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다양한 속도로 순환시키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범위는 전 지구적이지만 특성은 미시사회학적인 연결과 통합의 구조로 현대사회의 제방관계망을 급속히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자, 이제 인터넷 시대의 인간의 능력은 최첨단의 전자매체와 그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일상적 생활이든 가상의 세계든 다양한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모빌리티의 장악력에 좌우될 여지가 더욱 커졌다. 그런 만큼 모빌리티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권력과 재부, 서열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위계질서보다는 서로 넓게 흩어져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비선형적 연결성과 수평적인 가상적 관계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인터넷 모빌리티에서 첨단의 장치를 통한 시공간적 이동의 극대화, 또 낯선 타자들과의 자유로운 접촉,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강요받지 않는 이동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인터넷 관련 이동 시간이 과거처럼 더 이상 낭비되고 죽은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다채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틈새 시간으로 가치화되는 까닭도 이와 관련이 깊다. 자, 여기까지 요 라 지문을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이미 경험을 해봤죠. 비대면 시대 때 랜선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라글이었습니다. 다음에 마글, 인터넷은 정해진 시작과 끝이 없는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본질로 한다. 여기서 끝없는 텍스트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로와 연결망에 남겨진 흔적들에 의해 결합된 일군의 블록화된 텍스트들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인터넷 선상에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다양한 경로와 또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서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인터넷 현상은 지식의 생산과 해석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 집권적 권력을 다원적 권력으로 변화시키는 원천적 힘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생각의 다원화, 이런 것들을, 의식의 다원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인터넷이 보급화됐기 때문에. 또한 기존의 기계장치나 지식체계의 활용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리터러시, 즉 문해력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 생산자인 저자의 권위는 꽤나 약화되었으며 새 하이퍼텍스트도 개방성,
다이성, 상호 텍스트성, 또 탈중심화 등을 존재 원리로 삼게 되었다. 여기에 인터넷이 다수의 개체가 상호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어내는 지적 능력의 자율적 성장과 소통을 목표하는 집단 지성의 발현체로 소개되는 까닭이 숨어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에 더해지면서 더 단단해지고 폭넓어지는 지식이 생겨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여기 요 단락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집단 지성과 깊이 관련된 웹사이트는 갤럭시주에 주목된다. 갤럭시주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규모의 아마추어들이 참여하여 최첨단 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과학 프로젝트이다. 자, 이렇게 갤럭시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 명의 전문가가 다루기에는 너무 거대한 분량의 우주 관련 데이터를 아마추어 협력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협업하여 분석했다. 그럼으로써 단시간 만에 100만 개의 성운 사진을 가려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례를 통해 디지털화에 의한 정보의 양적 증대가 질적 지식의 확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은데요. 양적 증대가 인터넷 정보의 공유화로 인해서 이렇게 양적 증대가 질적 지식의 확장. 자,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답안지에다 써 넣으시면 굉장히 좋을 법한 문장이 되겠죠. 확장으로 얼마든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집단 지성은 우리가 거의 없는 대중의 지혜로 불리긴 한다. 두 개념을 하나로 치환하고자 한다면 협업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현된 공동 가치 및 그 영향력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자,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요 마글에서의 내용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확대,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확대가 된다면 이렇게 좀 더 전문가와 또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서 지식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와 마는 긍정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긍정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주장을 하는 부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제 문항 1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문항 1은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마 이런 식의 문제는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쓰라고 하지만 여기 인하대학교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반론 둘 다 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론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재반박,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지금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물음, 즉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복성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가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와 나는 반대 입장이고요. 제시문 나와 마는 찬성 입장.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시가 된 반박 주장을 다시 또 재반박하는 자신의 주장으로 써야 한다라는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지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선택한 입장이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성에 대해서 자유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과, 여기는 이제 개방성과 정보성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제시문 먼저 이제 찬성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모빌리티의 발전과 인간의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마의 제시문을 인용해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인터넷 네트워크 확장과 집단 지성이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장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게 필요한 정보회로의 접근을 제한을 시키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접근 제한을 시킨다. 또 그렇게 개방성과 정보성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라와 마의 근거를 들면 되고요. 개인의 자유를 더 침해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나와 다의 논거를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반박 사례인데요. 라와 마의 이제 인터넷 자유를 확대시킨 자라는 측면에서는 라와 마의 논거를 반박하여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지를 평가, 집단 지성의 인터넷 환경과 인간의 욕구 개선을 위한 공동 대안을 모색과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공동 대안과 모색과 실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와 마를 참조해서 이렇게 자신의 견해까지 쓰셔야 되고요. 인터넷의 개방 시스템 유지를 통한 분산된 지식과 경험의 공유, 또 대중의 열린 사유와 비판적 지성의 실천자, 이렇게 재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나와 다의 논거를 반박해서 이용하지 않고 라와 마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와 다를 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주장하는 곳에서 나와 다를 다시 인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기존에 찬성했던 라와 마의 글을 재반박하는 요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요것이 핵심 키워드가 됐는데 요것이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나와 다를 다시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라와 마를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재반박 근거의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성 확대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한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한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인터넷 발달은 이질적이며 가상적인 세계와 타자에 대한 자율적 관계망을 크게 넓혔다. 이에 따라 정보의 양적 성장이 삶의 질적 심화로 전환되는 선순환 현상도 뚜렷해졌다. 그 결과 개인의 욕망과 사유, 실천을 보장하는 자유의 성장이 더욱 가팔라졌다. 다음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들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와 마를 논거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나와 다의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재반박하는 글에다 써주시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 침해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는 논거로서는 나와 다를 두시고요. 다음에 재반박하는 논거로서는 나와 다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라와 마의 단점 또는 한계점,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서 재반박을 하게 되는 구조로 지금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하대학교 문제를 한번 1번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인하대학교 문항이 통합교과적인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이러한 통합교과적인 출제 형식 때문에 지문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근데 이 지문에 대해서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더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문단이 어떤 식으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나눠 주시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 문제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5학년도 모의고사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